제가 여기다가 연필을 확 찧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약간 느낌이 있으시겠죠? 아프겠다. 약간 내가 아픈 것처럼 그런 것 같은 이제 기본적인 거를 사이코패스가 있으신 경우는 잘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이코패스도 공감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수원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악플 달고 다른 사람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높은데 인지적인 공감 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그거에다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주 안 좋은 악플러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마음, 세디이즘이라 그러죠. 그런 거랑 사이코패티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감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공감이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위한 공감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 알고 괴롭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더 친절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공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나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그것도 공감이고요.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도 공감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 약간 친사회적인 동기도 공감의 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더 있을 때 사회성도 좋고 사회활동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친구도 잘 사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공감 잘 못해. 난 그쪽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공감도 기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공감을 하고 싶은, 공감을 위한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요. 그 동기부여라는 것이 실제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회적으로 이런 행동이 더 좋은 행동이다. 이런 걸 배운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공감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당해도 모르기 때문에 더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실 그런 거 다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느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그렇게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요. 사이코패스도 공감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공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각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기다가 연필을 확 찧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약간 느낌이 있으시겠죠? 아프겠다. 약간 내가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 그런 거 보면은 확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이제 기본적인 거를 사이코패스가 있으신 경우는 잘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제 지시문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생각을 하면 이제 뇌에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도 공감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결과라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인 연구였었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시각을 벗어나야 되는데요. 사실 요새는 회사나 이런 데서도 옛날같이 10년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안 하고 모든 걸 우리가 짧게 계획을 세우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길게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공감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분이시죠. 그분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어떤 신문에서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의 제목이 르 마르샹 엘라 모르 에모르,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 노벨이 그 다음에 전 재산을 다 돌려서 인류의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걸 만들겠다. 이렇게 돌려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코앞에 닥친 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길게 보면 정말 이게 어떤 일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단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로, 그러니까 연결해서 다음 세대까지 보는 것, 아니면 공간적으로도 나와 내 바로 주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구 저편의 사람들까지 넓혀 보는 것,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더 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감을 증진시키는 길이 약간 경외감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 이런 것들 보면 정말 그냥 점 하나잖아요. 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아둥바둥 이러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연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경외감을 느낄 때 이게 우리가 좀 더 넓혀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늘리는 방법이 그냥 단순히 연습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걸 수도 있고요. 좀 더 다른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의 기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모방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일하시는 점원분들이 손님이 하는 말을 같은 표현을 되풀이할 경우에 더 호감이 높아진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서 찬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에 얼음을 갖다 드릴게요 하면 똑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살짝 바꿔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보다 같은 표현이 더 호감을 높인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호감을 느낀다는 것보다는 정서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웃는 낯으로 이야기할 때 상대방도 웃게 되고 그러면서 정서가 전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가 전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유명한 노래도 있죠. 루이 암스트롱 노래였던 것 같은데요. When you're smiling, 그럼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우리가 웃으면 전 세상이 다 우리와 같이 웃는다. 이런 제목이잖아요. 이게 그냥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웃는 것이 분명히 전염이 되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너무 분위기 나빠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긍정적인 정서를 전염을 시켜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감과 사회성도 늘릴 수 있다. 더 친절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